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했던 메시지 박스에 대한 내용을 실제 코드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자, Q 메시지 박스에 실제 예제 코드를 작성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U의 파이썬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06, 그 다음에 Q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파일로 새로 생성할 때는 .py라는 확장자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py가 생성되고 이렇게 파일이 생성되고요. 자, 새로 파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늘 하듯이 메인의 기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UI 파일은 아직 안 만들었죠. UI 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로고는 그대로 파이썬 로고는 여기 제가 미리 받아놓은 import.png 이걸로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느낌표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UI 테스트는 여기에서는 메시지 박스 테스트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박스 테스트.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UI 파일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UI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Qt 디자이너를 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메인 윈도우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버튼 간단하게만 만들게요. 자, 푸시 버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하나 넣고, 자, 푸시 버튼의 속성은 일단 푸시 버튼의 속성 오브젝트 네임 btn, 자, bts는 아니에요. btn 메시지 박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지는 텍스트는 메시지 박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박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할게요. 자, 글자 크기도 한번 크게 해볼까요? 이제 이런 것은 속성 값을 편안하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Q 위젯의 속성의 폰트에서 여러분들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바꿔줘도 됩니다. 자, 메시지 박스 커졌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 박스를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뜨고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위젯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넣고요. 자, 메시지 박스를 클릭한 결과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박스 클릭 결과. 이렇게 하면 되고, 크기가 좀 작아서 글자가 깨지는데 이렇게 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에디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btn 메시지 박스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자, 요 라인 에디터 값은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라인 에디터 값은 오브젝트 이름을 라인 에디터 LE 대문자 LE 자, 언더바 자, 리절트. 자, 요 이름은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요 이름만 보고도 이 위젯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위젯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적어주면 나중에 코드에서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것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되 이름은 여기에서 우리 원래 저장하던 그 폴더에서 06번 그 다음에 Q 메시지 박스의 PI는 빼고 .ui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파이참에서는 그 파일을 자동으로 읽어서 목록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더에서 UI 파일 로드에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06 메시지 박스 이렇게 클릭하고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킬 때는 파이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을 기본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새로 생성한 현재 작업한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요 실행 파일의 위치를 메인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current 파일로 두세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만드는 거와 똑같은 이런 메시지 박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UI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지금은 클릭을 해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벤트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벤트를 넣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화면을 키워서 바로 한눈에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UI 메인의 이 부분 아랫부분에 메시지 박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그 함수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UI 메인은 UI 메인에 우리가 이 버튼 이름이 뭐였죠? btn 메시지 박스 맞죠? 자, 이것이 클릭되었을 때 뭘로 연결할 것이냐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 함수 이름은 버튼 클릭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버튼 클릭. 자, 빨간 줄이 가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벗어난 곳에 요 버튼 클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df button 클릭 하고 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메시지 박스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팝업이 떠야 됩니다. 자, 팝업을 뜨는 방법은 차후에 메시지 박스를 따로 만들도록 하고 지금은 메시지 박스에 받아왔던 그 결과를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해야겠죠. 자, 리절트는 메시지 박스의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먼저 적습니다. 그런데 또 메시지 박스가 빨간 줄이네요. 자, 요 메시지 박스가 빨간 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팝업 창을 띄우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버튼 클릭을 아직은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 메시지 박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그 메시지 박스에 기본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 기본 코드를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시킨 함수의 결과를 리턴으로 받는데 빨간 줄이 가 있네요. 자, 빨간 줄이 가 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뭔가가 에러가 났거나 또는 q 메시지 박스가 임포트가 되지 않았거나 앞서서 q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q 메시지 박스를 임포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q 메시지 박스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파이사이드 6의 qt 위젯 안에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q 메시지 박스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q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빨간 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것은 지금 빨간 줄이 생긴 거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또 이렇게 원래 직접 타이핑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만든 변수나 함수 이름을 이렇게 카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내용으로 요 코드로 진행을 하면 일단은 실행됐을 때 메시지 박스를 클릭합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클릭하면 버튼 클릭이 동작이 되겠죠. 자, 버튼 클릭이 동작된다는 것은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메시지 박스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까 메시지 박스는 말 그대로 q 메시지 박스를 객체화시켜서 이렇게 팝업 창을 띄우는 코드가 되네요. 자, 그럼 alert 윈도우 앞서 한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import png를 통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q 메시지 박스의 information을 통해서 메시지 박스 테스트에 왼쪽에 이미지가 아이콘이 나타난 것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본문의 타이틀, 본문의 내용. 자,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배치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둔 버튼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를 내가 클릭했을 때 그 결과 메시지 박스의 클릭 버튼을 클릭한 결과를 자, 메시지 박스는 q 메시지 박스를 객체화시켜서 세팅하고 내가 클릭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의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에 클릭한 버튼을 리턴해주고 리턴 받은 값을 리절트로 저장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리절트를 가지고 우리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if 리절트가 우리가 q 메시지 박스에 우리가 yes라는 상수가 맞다면 여기에서 이곳에 우리가 만든 이 라인 에디터에 그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yes라고 된다면 메시지를 넣게요. 메시지는 그냥 yes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else if 합쳐서 elif가 되겠죠. 만약에 리절트가 q 메시지 박스에 여기에서 우리가 쓴 거 요 세 개로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no 값으로 된다면 메시지는 no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elif 리절트가 q 메시지 박스에 캔슬이라면 물론 다른 거를 써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버튼으로 놓은 거 요 세 개만 우리가 if 구문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캔슬이라면 메시지는 캔슬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내가 받아온 메시지 박스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냐에 따라서 메시지 값을 다르게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코드를 바꾸었으면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요 라인 에디터에 집어넣어 줘야겠죠. 자, 요 라인 에디터는 전체 UI가 들어있는 글로벌 객체인 UI 메인에 요 라인 에디터의 값이 le 언더바 리절트라고 우리가 지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요 라인 에디터의 이름이 le 리절트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le 리절트의 set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 무엇을 텍스트를 집어넣느냐? msg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msg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메시지입니다. 자, 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본다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를 마지막에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키면 요와 같은 화면이 떴어요. 자, 요 화면은 메시지 박스가 들어있고 이 박스를 클릭했을 때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버튼 클릭 함수는 메시지 박스를 실행시키고 메시지 박스는 내가 클릭한 버튼을 리턴해주고 리턴한 값을 받아서 그 리턴한 값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서 판단된 값에 따라서 UI 메인의 le 리절트에 여기 텍스트로 집어넣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자, 그럼 메시지 박스가 떴네요. 자, 메시지 박스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자, 요 팝업 창은 앞서서 이론적으로 봤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고치고 싶다. 자, 그러면 요 메시지 박스의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쳐주면 요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this is title. 자, 이것은 한글로 할게요. 이것은 본문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볼게요. 이것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것은 본문 제목입니다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yes냐, no냐, cancel이냐 것을 클릭해야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라인 에디터가 yes 눌러볼게요. yes 누른 순간 yes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메시지 박스에서 눌렀던 이 버튼의 상수값을 리턴해주고 그 상수값을 받아서 그 상수값이 이 상수값은 11698 이런 식으로 대여섯 자리의 인티저 값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리턴 받은 값과 q 메시지 박스의 상수값을 비교해서 그것이 같다면 yes랑 같다면 그게 해당되는 특정한 동작, no와 같다면 no에 해당되는 동작, cancel과 같다면 cancel에 해당되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간단하게 메시지만 바꾸어줬죠. 그에 따른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no를 눌러볼게요. no를 누르면 no가 나타납니다. 왜? 여기에서 q 메시지 박스가 no인 경우와 같기 때문에 메시지를 no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라인 에디터에 이렇게 set 텍스트로 지정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에 내가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메시지 창, 경고창, 팝업 창을 띄우는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전에 만들었던 푸시 버튼을 이용하는 그런 예제로 다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드는 푸시 버튼을 테스트해본 그러한 코드였습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를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박스의 코드는 이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Q 메시지 박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Q 푸시 버튼을 이용한 그런 코드에 집어넣고요. 자, 물론 여기에서도 Q 메시지 박스가 빨간 줄이 있는 것은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이죠. 위에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러면 Q 메시지 박스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요것은 여기서 조금 고쳐야 될 것이, 자, 요 부분은 본문 내용들, 제목들, 요런 부분을 좀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본문입니다 라기보다는, 나이와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본문 내용은 안 써도 되지만, 요 똑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름과 나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yes or no니까 캔슬은 필요 없습니다. 캔슬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버튼만 나오겠죠. yes 아니면 no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가 써먹느냐? 자, 위에서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예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절트를 받고 여기까지를 제가 한번 카피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Q 리절트에 메시지 박스를 실행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받은 것을 만약에 내가 yes를 눌렀냐 no를 눌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yes를 눌렀을 때 우리가 님의 나이는 얼마입니다 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I 메인에 이것을 표현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 부분을 바깥으로 빼고, 자,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라인 에디트에 보여주느냐 마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패스를 통해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죠? 삭제해도 되고 주석 처리를 해도 되고요. 자,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조금 변경됐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가 미안해요. 요 위에서 리절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리절트는 메시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요 코드는 내가 이름과 나이를 입력하고 클릭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를 실행시켜서 이름과 나이를 보여주겠냐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내가 yes를 누르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과 나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 대한민국. 나이는 50살에 문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문자는 없어지는 걸 확인했고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내가 만약에 보여주기 싫어요. no라고 누르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른 no라는 값을 getResult 함수에서 받아서 no일 경우에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클릭 눌러서 yes를 누른다면 그 결과 라벨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코드는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코드는 메시지 박스를 구현해서 자, 요 결과 값을 리턴하고 리턴된 것을 어떤 값을 리턴했냐에 따라서 동작을 달리하는 것이 Q 메시지 박스의 기본 코드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코드랑 응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접목시킨 메시지 박스에 사용자가 클릭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다르게 보여준다면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이름과 나이를 보여주시면 아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리셋이 되지 않네요. 리셋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요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 되게 만들려면 리절트 셋 텍스트 값을 아예 비어있는 텍스트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완전히 리셋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대한민국, 나이는 100살로 갑시다. 자, 100살 클릭했을 때
안 보여줄 거예요. NO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클릭했을 때 보여줄 거예요 하면 보여집니다. 클릭했을 때 다시 한번 안 보여줄 거예요 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Q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Q 메시지 박스의 기본 예제 사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